산부말미에 잘 사는 이유는 만 가지도 넘고 못 사는 이유도 만 가지가 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만 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 하나만큼만 좀 잘 관리해 달라는 거.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시간이라는 건 경영의 한 축으로 봐야 되는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시간을 물 쓰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에 능숙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이런 게으름을 끝없이 내놓습니다. 생활 패턴들이. 물 쓰듯이 씁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마치 금처럼 쪼개고 아끼고 귀하게 가치 있게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을 경영의 축으로 보고 시간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새벽잠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영어를 배우고 세계사를 이해하는데 할애하면서 끝없는 인문학을 지적으로 입히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시간을 잘 가치 있게 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혁신, 그 다음에 개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기 발전을 위한 멀티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함량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많은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사회성을 더 고급스럽게 가져가는 이유도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당위성에 여러분 미래의 가치를 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를 행복하기 싫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행복하기 싫어서 불행한 적이 없었다고. 행복에 머무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고 상처 주는 그런 지배자의 삶은 과감하게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노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멀티미디어 시대를 거부하는 아날로그적인 오프라인적인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가치관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삶은 살지 마세요. 상처 주고 억압하고 고함 지르고 파괴하는 그런 삶은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말로 홍익 지도자들의 그런 삶으로 전향하고 전환하십시오. 그런 따뜻하다는 건 고향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카테고리를 좋아해요. 복잡한 건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구구단을 왜 무의식 속에 입력되게끔 99, 80일. 근데 유치원생하고 초등생은 들어가기 전에 학생은 손가락으로 살립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야단을 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왜 중독돼요?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콜라를 마시면 왜 편안해요? 맛있으니까. 그러면 햄버거 같은 거 왜 시켜 먹어요? 굉장히 혀에 맞으니까, 자기 뇌 구조에 익숙한 맛이니까. 그게 화학 조미료, 화학 약품 처리된 화학 식품일지라도 이미 뇌 카테고리에, 뇌 구조에 익숙한 맛이다 보니 게임이 재미있어서 하고 콜라를 맛있어서 마시듯이 습관화된 버릇은 재미있는 속성에 익숙해진다라는 것. 그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뇌 구조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재미있는 쉽게 중독이 되는 게임을 야단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규율이나 계율로 통제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규율 이내 하는 것들은 중독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특히 수행하거나 저처럼 직업적 그런 교육적 카테고리를 갖춘 이런 교육가들이나 혁신가들도 계율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편안한 점에 익숙해 있으면 그런 게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일상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그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만의 패턴, 자기만의 습관, 즉 습관화된 버릇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행해왔던 무의식적인 습에 찌든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것. 따라서 습관은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은 다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역시 지구 문명과 함께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어 지금 2년 6개월째 멀티미디어로 바꾸어 놓았어요. 근데 그 바꾸어 놓은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스스로가 개척하고 경영해 나갈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욕망이 향하는 곳은 어딘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저는 신성에 닿아 있는, 공존에 닿아 있는 지구의 대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사악한 부정에 물든 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닿아 있는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혜로 와서 참다운 역사 앞에 영적인 그런 마스터로 쓰일 그런 지혜롭고 따뜻한 홍익 마스터들입니까? 마지막 끝물이에요. 이 텍스트는 사부에 왜 동학에 붉은 생명의 씨앗이 미완성으로 남겨둔지 압니까? 동학혁명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미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동학의 대가들은, 학자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동학에 두 텍스트가 있어요. 붉은 생명의 씨앗이 있고 붉은 생명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 텍스트냐고. 붉은 생명이라는 건 아주 거룩한 생명 사상을 표현한 것이고, 그 붉은 생명의 씨앗과 뿌리라는 말은 그 옛날 우리 위대했던 지구 혁신을 이루었던 많은 선조들이, 지혜로운 선조들이 주창하고 줄기차게 개창했던 많은 개벽 혁신가들이었어요. 개혁 혁신가들. 그 외침을 여러분들은 잊고 산다라는 것. 그들은 하나같이 흰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즉 작은 것이 와서, 작을 미자입니다. 미생물을 말해요. 큰 것을 밀어내는 시대가 도래해야 할지니 큰 것은 독을 말합니다. 공해독, 생각독, 환경독, 음식독, 그리고 많은 파괴적인 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힘의 논리들, 그게 전쟁의 독입니다. 파괴의 독이고, 그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 와서 큰 것을 밀어낼 때. 즉 세상에 존재하는 독은 미생물로만 수렴하고 아우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정력의 대가였던, 정력을 창시했던 김일부 선생은 흰 그늘로, 그러니까 흰 그늘이라는 말은 어휘력으로, 언어상 모순적 단어입니다. 선의 나침판처럼. 그것이 잠언 형태로 조주선사의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수많은 개혁가들이 진리 사상에 닿아있던 이런 혁신적인 잠언 형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이 잠언 형태의 수수께끼처럼 흰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라는 정력의 텍스트, 김일부 선생 거의 이런 말은 북쪽의 은하수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남진원만설을 얘기하는데, 그건 만국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세계 일화를 꿈꾸었던 만국평화, 성인들의 그 외침을 기억해 주기 바라며, 모든 남진원만이 이 뭐냐면 북쪽의 은하수, 즉 북두칠성의 기운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남진원만설이 남쪽에 도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것이 푸른 빛광자의 청광, 푸른 원숭이 떼를 몰고 다니는, 이런 건 다음에 텍스트 해드릴게요. 그런 남진원만 비전들이 코로나로 엉켜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엉켜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남진원만설이에요. 따라서 작금의 지구촌에는 거대한 희망의 물줄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노교에서 생산해낸 교육적 카테고리, 즉 블랙 앤 화이트고 코드론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펼치고자 하는 남쪽의 푸른 진인 시대는 지금 노천교육원에서 펼치고 있는
지리산 성자시대와 닿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력의 텍스트, 그 다음에 동학의 텍스트가 오늘날의 미완성이 완성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미완의 완성으로 남아있다면 모든 이들이 신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구촌의 공존의 교육관, 이것이 노교에서 이미 신시주의로 노천사랑방 문화운동이라는 위대함으로 홍익자본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남쪽의 푸른 진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극동의 그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루돌프 슈타이저가 말한, 그리고 토인비도 말씀하셨어요. 홍익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동방박사가 채 이루지 못한 마무리 일을 할 것이라고. 그것이 수메르의, 바빌론의, 그 다음에 마고 문명의,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단군 문명의, 그리고 위대했던 지구 사상 문명의 끝판왕으로 지금도 발빠르게 끝없이 지속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상 멀티미디어 시대로 바라본 도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상 노천입니다. 수고했습니다.